어제 동네 마트에서 만난 김 여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고. 뭔가 다른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뭘 그렇게 한 게 없어요. 그냥 평소 입던 검은 블라우스 대신 연한 분홍색 니트를 입고 아이랑 놀이터에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들 건강해 보인다며요. 화장품 바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옷 하나만 바꿨는데 사람들 반응이 확 달라지는 경험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특별한 옷 입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름하여 TPO 혹시 들어보셨나요? 젊은 애들처럼 무조건 예쁜 옷만 찾지 마세요. 우리에겐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TPO가 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거 알면 정말 옷 입는 게 쉬워져요. TPO는 영어로 Time, Place, Occasion의 줄임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시간, 장소, 상황이죠. 쉽게 말해서 언제 어디서 무얼 하러 가느냐에 맞춰서 옷을 입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예쁘기만 하면 어디든 그 옷을 입고 가잖아요. 클럽 갈 옷으로 장 보러 가고 운동복으로 결혼식 가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때와 장소를 가려서 행동하라고 배웠잖아요. 그게 바로 TPO의 정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15%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대요. 특히 우리 시니어들한테는 더 중요해요. 젊을 때야 좀 이상하게 입어도 젊으니까 귀엽다고 하는데 나이 들면 그런 거 없잖아요. 딱 봐도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우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채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별로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정말 실용적이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첫 번째 상황. 손자, 손녀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이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너무 격식을 차려서 가는 거예요. 정장 차림으로 가면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딱딱한 사람으로 느껴요.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하게 가면 또 우리가 어색하고요. 해답은 스마트 캐주얼이에요. 편안하면서도 깔끔한 스타일이죠. 남성분들은 칼아있는 니트나 폴로 셔츠에 면바지나 치노 팬츠가 좋아요. 여성분들은 블라우스에 편한 바지나 무릎 길이 치마가 적당해요. 색상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밝은 색깔로 하나씩 포인트를 주세요. 실제로 손자, 손녀와 자주 만나는 분들 조사해 보니까 밝은 색 옷을 입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아이들이 더 친근하게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이들 눈에는 검은 옷을 입은 어른이 더 무섭게 보인대요. 두 번째 상황은 병원 가는 날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진료받는 느낌까지 달라지거든요. 너무 화려하게 가면 안 되고 너무 수수하게 가도 안 돼요. 병원 갈 때는 단정한 것이 최고예요. 색상은 너무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중간 톤이 좋아요.
네이비, 그레이, 베이지 같은 색상이죠. 특히 상의는 앞이 트인 스타일로 입으세요. 카디건이나 셔츠 재킷 같은 거요. 진료받을 때 쉽게 벗을 수 있거든요. 신발도 중요해요. 슬리퍼나 끈 묶는 신발보다는 벨크로로 붙이는 운동화나 로퍼가 좋아요. 병원에서 신발 벗고 신기 편하거든요. 한 의사가 말하기를 환자분이 깔끔하게 옷을 입고 오시면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이라는 좋은 인상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동창회나 모임 가는 날이에요. 이때가 제일 고민되죠. 너무 차려입으면 튄다고 할까봐 걱정되고, 너무 수수하게 가면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되고요. 동창회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이는 거고요. 동창회 복장의 핵심은 품격 있는 우아함이에요.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스타일이죠. 남성분들은 재킷에 셔츠, 면바지, 조합이 무난해요. 넥타이는 안 해도 돼요. 요즘은 너무 격식 차린 것보다 편안한 멋이 더 세련되어 보이거든요. 여성분들은 원피스나 블라우스와 치마 조합이 좋아요. 길이는 무릎 아래로 하시고, 색상은 우아한 파스텔, 톤이나 차분한 컬러가 좋아요.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시면 더 완성도 높은 룩이 돼요. 네 번째는 마트나 시장 가는 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장 보러 가는데 맨날 아무거나 입고 가시나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의외로 사진 찍을 일도 있잖아요. 장 보러 갈 때는 실용성이 최우선이에요. 편하고 활동하기 좋으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스타일이 베스트죠. 운동복은 피하세요. 너무 날 것 같아 보여요. 대신 편한 니트나 티셔츠에 편한 바지 조합이 좋아요. 신발은 꼭 걷기 편한 걸로 신으세요. 장 보다가 발 아프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잖아요. 가방은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크로스백이나 백팩이 실용적이에요. 다섯 번째는 문화센터나 취미 활동하러 가는 날이에요. 요즘 시니어분들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잖아요. 노래교실, 요가, 서예, 등산 동호회까지 정말 다양해요. 이때 옷차림이 중요한 이유는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조화 때문이에요. 문화센터 갈 때는 깔끔하고 활동적인 스타일이 좋아요. 너무 정장은 과하고 너무 캐주얼도 어색해요. 니트 가디건에 편한 바지 또는 활동하기 편한 원피스가 적당해요. 색상은 밝고 생기 있는 컬러로 선택하시면 다른 분들과도 쉽게 어울릴 수 있어요. 운동이나 야외 활동이 있다면 기능성도 고려해야 해요. 땀 흡수가 잘 되는 소재, 움직임이 편한 핏을 선택하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 효율이 20% 향상된다고 해요. 여섯 번째는 여행 가는 날이에요. 요즘 시니어들이 여행 정말 많이 다니시잖아요. 해외여행, 국내 여행, 당일치기 나들이까지요. 여행 옷차림의 핵심은 편안함과 실용성이에요. 하지만 사진도 많이 찍을 테니까 멋도 포기할 수 없죠. 여행 패션의 기본은 레이어드예요. 겹쳐 입기 말이에요. 날씨나 상황에 따라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거든요. 가디건이나 가벼운 재킷은 필수고요. 편한 신발은 말할 것도 없죠. 색상은 사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는 걸로 선택하세요. 너무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파스텔 톤이나 화사한 컬러가 사진발이 좋아요. 한 여행 전문가는 시니어 여행객들이 밝은색 옷을 입으면 여행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말했어요. 7번째는 특별한 행사 가는 날이에요. 결혼식, 돌잔치, 회가변 같은 경조사 말이에요. 이런 날은 격식을 차려야 하지만 너무 과하면 안 되죠. 주인공을 빼앗으면 안 되니까요.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미 정장 정도는 입어야 해요. 남성분들은 재킷에 셔츠, 슬랙스가 기본이고요. 넥타이나 보타이로 포인트를 주셔도 좋아요. 여성분들은 우아한 원피스나 한복도 좋고 블라우스와 치마 조합도 괜찮아요. 색상 선택이 중요한데요. 너무 화려한 색은 피하시고 차분하면서도 품격 있는 컬러로 선택하세요. 진한 네이비, 버건디, 깊은 그린 같은 색상이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요. TPO는 단순히 옷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향수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병원 갈 때 진한 향수를 뿌리고 가면 안 되겠죠. 다른 환자분들이 괴로워하실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특별한 모임에 갈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단장하시는 게 좋아요. 머리도 정리하시고 여성분들은 가벼운 화장도 하시고요. 이런 작은 신경 쓰임이 전체적인 인상을 완전히 바꿔놔요. 그럼 이제 TPO 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상황을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디 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누구를 만나지? 몇 시간 정도 있을 건지, 주로 실내에 있을 건지, 실외에 있을 건지, 앉아 있을 시간이 많은지, 서 있을 시간이 많은지요. 예를 들어 손자 생일 파티에 간다고 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거니까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바닥에 앉을 수도 있으니까 치마보다는 바지가 낫겠죠. 케이크 자를 때 사진도 많이 찍을 테니까 색상도 화사한 걸로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팁은 기본 아이템을 잘 갖춰놓는 거예요. TPO 잘하려면 상황별로 다 다른 옷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몇 가지 기본 아이템을 잘 조합하면 돼요. 패션 전문가들이 시니어에게 추천하는 필수 아이템은 이런 거예요. 깔끔한 흰 셔츠나 블라우스 하나, 카디건이나 가벼운 재킷 하나, 편한 바지 한두 벌, 무릎 길이 치마 하나, 편한 운동화와 구두 한 켤레씩이요. 이것만 있어도 웬만한 상황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팁은 액세서리 활용법이에요. 같은 옷이라도 액세서리 하나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 돼요. 스카프 하나만 둘러도 평범한 옷이 세련되어 보이고요. 브로치 하나만 달아도 격식 있어 보여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목 주변 액세서리가 중요해요. 목선이 좀 늘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스카프나 목걸이로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거든요. 색상 있는 스카프는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고요. 잠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실용적인 패션 정보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의 패션 고민도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게요. 이제 각 상황별로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손자, 손녀 만나는 날 완벽 가이드부터요. 아이들은 색깔에 민감해요. 밝고 따뜻한 색을 입은 어른을 더 좋아해요. 연구에 따르면 파스텔 톤이나 밝은 컬러의 옷을 입은 조부모를 아이들이 평균 30% 더 자주 안기려고 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유치한 패턴은 피하세요. 뽀로로나 캐릭터 옷 입고 가시는 분들 있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봐요. 아이들 수준에 맞춘다고 우리까지 아이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소재도 중요해요. 아이들이 껴안거나 만질 수 있으니까 부드러운 소재로 선택하세요. 면이나 니트 소재가 좋아요. 거친 울이나 딱딱한 소재는 아이들이 불편해해요. 그리고 실용성을 놓치지 마세요. 아이들과 놀다 보면 바닥에 앉을 일도 많고 뛰어다닐 일도 있어요. 치마보다는 바지가 편하고 굽 높은 신발보다는 운동화가 안전해요. 다음은 병원 가는 날 스타일링이에요. 병원은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가는 곳이죠. 정기검진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가고요. 병원에서의 첫인상이 진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료진들은 환자의 옷차림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자기관리 능력을 어느 정도 판단해요. 너무 허술하게 가면 건강관리에 소홀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너무 화려하게 가면 건강한데 왜 왔나 싶을 수도 있고요. 병원 패션의 원칙은 단정함과 편안함이에요. 진료받기 편한 옷을 선택하되 깔끔해 보이게 입는 거죠. 상의는 앞트임이나 지퍼가 있는 스타일이 좋고, 하의는 허리 조절이 쉬운 걸로 선택하세요. 색상은 너무 어둡지 않은 중성적인 컬러가 좋아요. 의료진 입장에서도 환자의 안색을 파악하기 쉽거든요. 흰색이나 너무 밝은 색은 병원 가운과 너무 비슷했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동창회 가는 날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상황 중 하나죠. 옛 친구들 앞에서 잘 살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으면서도 너무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고요. 동창회 패션의 핵심은 자연스러운 우아함이에요.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이에 맞는 품격을 보여주는 거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창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람은 나이에 맞게 우아하게 입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남성분들은 캐주얼 재킷 셔츠, 치노 팬츠 조합이 좋아요. 너무 딱딱한 정장보다는 편안한 멋이 더 좋아 보여요. 여성분들은 품격 있는 원피스나 블라우스와 치마 세트가 무난해요. 색상은 자신감 있어 보이는 컬러로 선택하세요. 너무 수수한 색보다는 조금 화사한 컬러가 활기차 보여요. 네이비, 와인, 카키, 머스타드 같은 색상이 성숙한 매력을 잘 보여줘요. 마트 가는 날은 어떨까요? 장보기는 우리 일상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매일 같은 옷 입고 가기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차려입고 가기엔 부담스럽고요. 마트 패션의 원칙은 실용적인 멋이에요.
카트 밀기 편하고 물건 들기 편하면서도 동네 사람들 만나도록 부끄럽지 않은 스타일이죠. 편한 티셔츠나 블라우스에 활동하기 편한 바지가 기본이에요. 신발이 제일 중요해요. 마트에서 오래 서 있고 많이 걸어야 하니까 편한 운동화는 필수예요. 굽 있는 신발 신고 가시면 발 아파서 장보기 싫어져요. 가방도 신경 써야 해요. 손이 자유로워야 카트도 밀고 물건도 들 수 있으니까 백팩이나 크로스백이 좋아요. 핸드백은 불편해요. 문화센터 가는 날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같이 수업 듣는 분들과 어울려야 하고 선생님한테도 좋은 인상을 줘야 하니까요. 너무 튀지도 말고 너무 수수하지도 말고 적당히 멋스럽게 입는 게 포인트예요. 니트 카디건이나 가벼운 재킷이 좋아요. 실내 온도에 맞춰서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거든요. 바지는 편한 걸로 선택하시되 너무 운동복 같지 않은 걸로 하세요. 색상은 다른 분들과 잘 어울리는 중간 톤이 무난해요. 신발은 실내화로 갈아 신을 수 있는 걸로 준비하세요. 끈 묶는 신발보다는 슬리본이나 로퍼가 편해요. 여행 가는 날 패션은 정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해요. 편안해야 하는데 사진발도 받아야 하고 실용적이어야 하는데 멋도 있어야 하고요. 여행 패션 전문가들이 시니어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본 컬러 하나를 정하고 거기에 포인트 컬러를 하나씩 매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이비를 기본으로 하면 흰색이나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옷 조합도 쉽고 세련되어 보여요. 소재는 구김이 안 가는 걸로 선택하세요. 여행 가서 옷다리미질 하기 어렵잖아요. 폴리에스터 혼방이나 니트 소재가 좋아요. 면 100%는 구김이 많이 갔어. 여행용으로는 별로예요, 자. 그럼 이제 각 상황별로 실수하기 쉬운 것들을 짚어볼게요. 이거 알아두시면 TPO 마스터가 될 수 있어요. 손자 만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스럽게 입는 거예요. 검은색이나 갈색 옷만 골라 입으시는 분들 많은데 아이들 눈에는 재미없어 보여요. 밝은 색깔 하나씩은 넣어주세요. 병원 갈 때 실수는 너무 복잡하게 입고 가는 거예요. 벨트 꽉 매고 액세서리 잔뜩 차고 신발끈 복잡한 걸 신고 가시면 진료받기 불편해요. 간단하고 편하게 입고 가세요. 동창회 갈 때는 반대로 너무 수수하게 가는 게 실수예요. 평소 입던 대로 가시면 특별함이 없어요. 조금은 신경 써서 입고 가셔야 해요. 그래야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요. 마트 갈 때는 너무 대충 입는 게 문제예요. 어차피 동네인데 뭐 어때 하시는 분들 있는데 동네일수록 더 신경 써야 해요. 맨날 마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첫인상이 한번 바뀌면 바뀌기 어려워요. 이제 시니어 TPO의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편안함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어도 불편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져요.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편안한 옷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멋을 더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처럼
너무 튀는 스타일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자연스럽고 품격 있는 멋이 더 좋아 보여요.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이에 맞는 우아함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원칙은 청결함이에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깔끔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옷에 털이나 먼지가 붙어 있거나 구김이 많으면 전체적인 인상이 떨어져요. 외출 전에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 원칙은 자신감이에요. TPO를 잘 지켜서 상황에 맞게 입었다면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옷차림에 자신이 없으면 어떤 좋은 옷을 입어도 소용없어요. 거울 앞에서 한번 웃어보고 나가세요.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얘기예요. 75세인 이 할머니는 손자 돌잔치에 검은 한복을 입고 가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너무 어두워 보인다고 했어. 연분홍 한복으로 바꿔 입으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돌잔치 사진을 보니까 이 할머니가 제일 화사하고 생기 있어 보이더라고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어두운 색 한복을 입었어. 사진에서 잘 안 보였는데 이순자 할머니만 환하게 빛나 보였어요. 손자도 할머니 옆에 더 자주 와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예요. 대구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동창회에 항상 같은 정장만 입고 가셨대요. 20년 넘게 입은 낡은 정장이었죠. 그런데 부인이 새 옷을 사자고 했어. 캐주얼 재킷에 니트, 면바지로 바꿔 입고 가셨어요. 친구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모두들 김철수가 제일 젊어 보인다고 했대요. 새 옷이라서가 아니라 TPO에 맞게 적절히 격을 낮춰서 입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동창회는 너무 격식 차린 것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선호하거든요. 서울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는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우시는데요. 처음에는 검은 운동복만 입고 가셨대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화사한 색깔의 운동복을 입고 와서 혼자만 튀더라고요. 그래서 연한 핑크색 요가복으로 바꿔 입으셨는데 선생님이 운동할 때 더 활기차 보인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색깔 하나만 바꿨는데 수업 분위기까지 달라진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TPO가 단순히 옷 입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황을 읽고 그에 맞게 자신을 표현하는 지혜예요. 우리 세대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죠.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만 입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상황을 고려했어. 입을 줄 아는 성숙함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강점이에요. 그럼 TPO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옷장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상황별로 옷을 분류했어. 정리해두면 고르기 쉬워져요. 평상복, 외출복, 운동복, 정장. 이렇게 4카테고리로 나눠서 정리하세요. 각 카테고리마다 계절별로 2에 3벌씩만 있어도 충분해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고르기 어려워져요. 두 번째는 미리 계획하는 습관이에요. 전날 밤에 내일 어디 갈 건지, 누구 만날 건지 생각해보고 옷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아침에 급하게 고르면
실수하기 쉬워요. 세 번째는 편안한 신발을 여러 켤레 준비하는 거예요. 상황별로 신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운동화, 구두, 샌들. 이렇게 기본 세 종류는 있어야 해요. 발이 편해야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이제 계절별 TPO 팁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화사한 색깔로 생기를 표현하세요. 겨울 내 움츠렸던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파스텔 컬러나 밝은 색상이 좋아요. 가디건이나 가벼운 재킷으로 레이어드 하시면 실용적이면서도 멋스러워요. 여름에는 시원한 소재와 밝은 색상이 필수예요. 린넨이나 면 소재로 선택하시고 흰색이나 하늘색 같은 시원한 색깔이 좋아요. 모자나 선글라스도 TPO의 일부예요. 자외선 차단도 하고 멋도 내고 일석이조죠. 가을에는 따뜻한 색감으로 포근함을 표현하세요. 브라운, 오렌지, 와인 같은 가을 컬러가 계절 분위기와 잘 어울려요. 스카프나 목도리로 포인트를 주시면 더 완성도 높은 룩이 돼요. 겨울에는 따뜻함과 단정함을 동시에 잡으세요. 너무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게 활동하기도 편하고 보기에도 좋아요. 어두운 색이 주가 되지만 밝은 색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세요. 이제 TPO 고급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만날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도 생각해 보세요. 격식 있는 자리에 너무 캐주얼하게 가면 상대방이 무시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날씨를 고려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날씨에 안 맞으면 하루 종일 고생해요. 비 오는 날 하얀 바지 입고 가거나 추운 날 얇은 옷 입고 가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자신의 체형을 아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몸매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젊을 때 입던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고 지금의 내 몸에 맞는 스타일을 찾으세요. 네 번째는 색상의 힘을 활용하는 거예요. 같은 디자인이라도 색상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줘요. 밝은 색은 활기차 보이게 하고 어두운 색은 안정감을 줘요. 상황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TPO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평소 입던 옷에서 하나씩만 바꿔보는 거예요. 검은 티셔츠 대신 흰 티셔츠를 입어본다거나 운동화 대신 깔끔한 로퍼를 신어본다거나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부담 없어요. 또 다른 쉬운 방법은 다른 분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입는지 보세요. 그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스타일을 참고하시면 돼요. 따라하기만 해도 TPO의 절반은 성공이에요. 옷 쇼핑할 때도 TPO를 생각하세요. 이 옷을 언제 입을 건지, 어디서 입을 건지 미리 생각해보고 사세요. 예쁘다고 무작정 사지 말고 내가 실제로 입을 상황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패션 전문가들이 시니어에게 추천하는 쇼핑 방법이 있어요.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사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로 입을 수 있는 옷들로만 옷장을 채울 수 있어요. 이제 TPO의 심리학적 효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상황에 맞게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달라져요. 내가 이 자리에 적절히 차려입고 왔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어요.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옷차림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적 상황에서 25%더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고 해요. 특히 시니어들에게는 이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요. 옷차림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져요. 사람들이 더 친근하게 대해주고 대화도 더 많이 걸어와요.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우리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선순환이 생겨요. 그리고 TPO를 잘 지키면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사람이 돼요. 모임에서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옷차림 하나가 사회적 관계까지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제 TPO 마스터가 되는 최종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외출 전에 이 5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오늘 어디 가는가, 집 근처인지, 먼 곳인지, 실내인지 실외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누구를 만나는가, 가족인지, 친구인지, 처음 만나는 사람인지에 따라 격식이 달라져요. 셋째, 얼마나 오래 있을 건가. 짧은 시간이면 좀 불편해도 멋있게 입을 수 있지만 오래 있을 거면 편안함이 우선이에요. 넷째, 주로 무엇을 할 건가. 앉아서 대화할 건지, 많이 걸을 건지, 활동적인 일을 할 건지 미리 생각해 보세요. 다섯째, 날씨는 어떤가. 비가 올 건지, 바람이 불 건지, 너무 덥거나 추울 건지 체크하고 옷을 선택하세요. 이 5가지만 체크해도 TPO 실수는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TPO를 넘어서는 특별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바로 자신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TPO는 기본이고 거기에 나만의 개성을 더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항상 스카프를 하나씩 매치한다거나 특별한 색깔의 가방을 들고 다닌다거나 독특한 브로치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작은 포인트가 있으면 사람들이 기억해요. 인천에 사시는 정미경 할머니는 어디를 가든 항상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다니세요. TPO에 맞게 옷은 바꿔 입으시지만 빨간 립스틱만은 항상 바르시죠. 그래서 동네에서 빨간 립스틱 할머니로 유명해요. 물론 좋은 의미로요. 이런 시그니처 아이템이 있으면 어떤 옷을 입어도 나다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웠어. 인상도 더 오래 남아요. TPO는 단순한 패션 규칙이 아니에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지혜예요. 상황을 읽고 그에 맞게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멋쟁이의 조건이에요. 우리 시니어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이런 면에서 훨씬 유리해요. 오랜 인생 경험으로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거든요. 이제 그 지혜를 패션에도 적용해 보세요. 패션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TPO를 잘 지키는 시니어들이 그렇지 않은 시니어들보다
사회활동 참여도가 40% 높고 주관적 만족도도 더 높다고 해요. 옷 하나가 삶의 질까지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TPO를 잘하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돼요. 상황에 맞는 옷들로만 옷장을 구성하면 안 입는 옷이 없어져요. 모든 옷을 골고루 입게 되니까 옷값도 절약되고 옷장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배운 TPO 원칙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금세 익숙해질 거예요.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손자 만나러 갈 때는 밝은 색 옷으로, 병원 갈 때는 단정한 옷으로, 동창회 갈 때는 품격 있는 옷으로, 마트 갈 때는 편하지만 깔끔한 옷으로 말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시니어를 위한 실용적인 패션 정보를 계속 받아볼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TPO, 성공담도 들려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옷차림을 바꿨더니 반응이 달라졌는지 궁금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 댓글 중에서 재미있는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시니어 패션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체형별 옷 고르는 법, 액세서리 활용법, 계절별 코디 팁 등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을 다뤄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나이 든다고 했어서 멋내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입느냐가 더 중요해져요. TPO를 잘 활용하면 어떤 젊은 사람보다도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